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9월 1일 오전 9시 46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8,280달러고요. 네. 이렇게 이제 9월 월봉이 시작을 되었고요. 네, 주봉 마감도 했기 때문에 일단 주봉 마감 상황부터 보실게요. 네, 주봉 마감은 20일 주봉 기준 20일 MA하고 EMA 위에서 주봉 마감을 성공한 모습이고요. 일단은 17주 EMA 같은 경우에는 주봉 종가가 깨진 상황에서 일단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봉이 시작하자마자 CME 갭이 18K 초반에 있었는데 18K가 아니고 108K 초반에 있었는데 그 CME 갭을 방금 조정으로 채운 뒤에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장 열리고 나오는 조정 때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를 받았고요. 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위주로 조금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따로 이더리움 수량을 늘리지는 않았고요. 사실상 마지막 매수를 받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주봉 마감을 이번 주에 최소예요, 최소 108K 위에서 해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주봉 종가 마감이에요, 꼬리가 아니고 주봉 종가 마감이 108K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추세의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62MA 주봉 기준,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 위치해 있는 자리죠. 아마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러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이거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신고점 작성보다는 이제 여기를 뚫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주봉 이평선 레벨로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제 62MA나 볼벤 하단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그림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신고점을 작성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그동안은 62MA를 터치할 때마다 신고점 작성을 해 주었죠. 뭐 여기에서도 60MA 터치하고 결국 신고점 작성을 했고 여기에도 결국 60MA 터치하고 신고점 작성이 나왔지만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60MA 터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점 작성을 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벌써 세 번째 터치거든요. 네, 세 번째 터치면 무너질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 21년에도 보시게 되면 62MA를 세 번 정도 터치할 때는 지지가 아니라 그 지지 라인이 조금 무너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대략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62MA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테스트했지만 이거 전체를 그냥 한 번으로 볼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결국 중국의 거래소 금지가 있었을 때 휴대폰이 조금 알람이 울리더라도 신호음이 울리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때도 이제 두 번째 거래소 금지 터졌을 때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등하면서 이제 어디에서 저항을 받나요? 결국 22MA를 못 뚫고 저항을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62MA가 하방 돌파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나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는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지지를 받더니 이걸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는 석 달 가까이 62MA의 지지를 받더니 이때는 또 석 달 가까이 62MA의 종가 저항을 받죠. 물론 이 기간 동안 알트들은 또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마지막 루나빔 터지기 전에 돌파하는 척 페인팅을 주면서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이게 깨지면서 마지막 저항 확인한 캔들이 이 캔들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평선 저항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루나빔 터지면서 시즌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번의 지지는 나왔지만 이렇게 세 번째는 뚫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뚫렸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뭐 속임수 주는 것처럼 이평선을 이렇게 살짝 돌파하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테스트 무빙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주 EMA를 이렇게 두 번 정도는 지지를 성공했지만 세 번째는 뚫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저항 레벨이 됐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자리가 깨지게 되면 볼벤 중단과 20주 MA하고 EMA가 위치해 있는 지금 자리 대략 뭐 하단으로는 10만 6천 달러, 상단으로는 10만 8천, 10만 9천 달러 레벨이 깨지게 되면 또 한 번 60주 EMA의 지지를 당장 받겠지만 이번에는 여기 20 EMA, MA가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이제 이렇게 크게 ABC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는 여기 레벨을 결국 깨먹어야지 손절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 레벨도 깰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쌍봉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개미들한테 주입이 된 상황에서 더 큰 스케일의 이런 쌍봉을 만들어내게 되면 개미들은 손절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넥라인을 슬쩍 깨버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는. 그럼 사실상 이 파동 자체가 이 조정 파동 자체를 우리는 시즌 종료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급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상당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겠지만 이제 이건 전체 3년 상승장에 대한 큰 되돌림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시즌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정의 기간이나 조정의 폭도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시즌 종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20년, 21년 고점 과정에서 나왔던 60일 EMA의 지지, 그 다음에 22EMA의 저항,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0만, 최소 여기 위로 완벽히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어딥니까? 109,350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고, 최소 지금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22EMA죠. 즉 107,000, 그냥 108,000달러라고 할게요. 최소 108,000달러는 주봉 종가로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자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가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주봉 종가상 20주 EMA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8월 31일 날 여기를 꼭 찍었거든요. 지금 8월 31일 날 똑같이 여기를 콕 찍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고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결국 20주 EMA와 MA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공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상승을 남겨두고 지지받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이 자리로 보고 있다. 이 자리로 보고 있다. 이 세 개 자리로 보고 있다. 한 번의 큰 가파른 상승 파동이 하반기에 남아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직 이게 남아있다. 아직 이게 남아있다. 근데 묘하게 상승률이 똑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상승률이 똑같습니다. 거의 오차없이 똑같거든요. 550%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걸 바라지도 않는다. 이걸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 딱 그 절반 200%만 올라가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인 35만에서 40만 달러. 딱 저는 여길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길 터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를 찍게 되면 이제 로그 차트 상에 이 대형 커밴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미 테스트는 이쁘게 맞춰놓은 상황이니까 이 대형 커밴들의 목표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60주 EMA 터치하면서 테스트까지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이 패턴의 완성값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 자리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ABCD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1대1 목표값도 역시나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를 보든 아니면 여기를 작도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여기 기준으로 볼까요? 69,000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1대1 목표값도 정확히 35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가 겹치는 자리라는 거죠. 근거가 여러 개죠. 확장 채널의 1대1 레벨 상단이고요. 커밴들의 목표값이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채널의 역시나 상단이면서 이 대형 ABCD가 완성됐을 때, 이 대형 ABCD가 만약에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형 ABCD 패턴의 목표값도 역시나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목표값도 여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근거가 겹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를 목표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0주 MA, EMA가 지켜지고 있는 이 10만 8천 달러 레벨이 종가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이 10만 8천 달러 레벨이 종가로 깨진다 그러면 최소 여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7만 달러 레벨까지도. 그럼 이제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즌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공통적인 흡성 사이클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8월에서 9월에서 12월까지 나오는 공통적인 흡성 사이클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미넌스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57%가 하방 돌파되면 이제 57%가 이 ABC 패턴의 목표값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여름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근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 1대1 레벨이 깨지게 되면 이건 그대로 알트코인장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한 달 정도 되겠죠.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그대로 좀 시즌이 끝나지 않을까. 즉 지금 자리에서는 저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57% 레벨이 지켜지면서 도미넌스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미넌스 반등 과정에서 흡성 사이클도 동시에 나와야지 저 4분기까지 비트코인의 목표값,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훨씬 더 큰 폭의 알트코인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즉 지금처럼 이더하고 알트가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 빨간색 경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엄청난 조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서 이제 시즌이 끝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이가 좀 크죠. 이 노란색 경로로 가느냐 아니면 빨간색 경로를 유지하느냐는 꽤나 큰 차이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올 알트코인장의 크기 자체도 사이즈 크기가 제법 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의 흡성이 필요하다. 그건 알트코인에게도 그렇고 비트코인에게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1번의 케이스입니다. 제 메인 시나리오는 2번의 케이스고 흡성 이후에 한 달짜리 알트장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11월 또는 12월까지 흡성이 나온 뒤에 이후에 나오는 알트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버티는 건 아마도 충분히 이 1번의 시나리오대로 그냥 사실상 저의 메인 시나리오인 9월 10월 마무리 그다음에 비트코인 고점도 13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결국 마무리가 되는 시나리오까지도 일단은 염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경로로 이동하게 될지 아니면 2번 경로로 이동하게 될지도 좀 유념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월봉을 조금 봐봅시다. 일단 이번 8월 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직전 봉의 몸통의 50% 이상을 장악하는 장악형 음봉 형태로 긴 윗꼬리를 남기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월봉으로 마감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결코 좋은 월봉으로 마감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랫꼬리가 거의 없고 위에서 저항받은 흔적을 잔뜩 남기고 장악형이 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대로 이제 시즌이 끝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어쨌든 8월 봉이 음봉이고 일단 9월 봉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되게 되면 이때하고 똑같죠. 이때도 8월 봉이 음봉, 9월 봉이 양봉. 이때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8월 봉이 음봉, 9월 봉이 양봉.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좀 이때하고 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9월 봉이 좀 약한 형태의 양봉이 뜨면서 본격적인 시작은 뭐 4분기부터 올라간다거나. 참고로 이제 이 구간이 금리 인하 구간이죠. 금리 인하 구간. 금리 인하 가장 최근 금리 인하 구간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이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이런 그림도 한번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저기가 아니고 금리 인하 구간은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8, 9월이네요.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금리 인하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지난 8, 9월에 나왔던 금리 인하 구간. 근데 만약 이번에도 똑같이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8, 9월 그림이 뭐 이런 그림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24년에 나왔던 금리 인하 구간이거든요. 8월부터 대략 1월까지 이어졌던. 그러면 지금부터 1월까지 뭐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첫 금리 인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0.5% B컷이었고 그 다음에 0.25%, 0.25%에서 월말까지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이번에도 2번이다, 3번이다.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금리 인하 구간만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 구간이 일어났던 2024년 4분기 구간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즌 종료다 포기하기엔 이르고요. 주봉 마감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충분히 시즌 종료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월봉이 음봉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월봉이 양봉이죠.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월봉이 양봉입니다. 월봉의 색깔이 서로 다르죠. 이런 현상은 시즌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요. 예를 들어 뭐 2021년 11월 봉을 한번 봐볼까요? 이더리움은 양봉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2011월 봉이 음봉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이 다르죠. 이때 부처금 터지기 전에 4월 봉도 비트코인은 음봉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때 4월 봉을 보시게 되면 아주 꽉 찬 양봉이 뜬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빔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나빔 터졌거든요. 이렇게 고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월봉 캔들 색깔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보통 그 자리가 시즌 고점이었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3월봉도 한번 봐볼까요? 2024년 3월봉. 네. 이때 이제 뭐 알트코인들 많이들 올라갔잖아요. 그 온체인상에서는 가장 큰 올더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을 때가 2024년 3월이었거든요. 이때도 한번 봐봅시다. 이더리움은 이때는 양봉이네요. 네. 비트코인도 한번 봐볼까요? 2024년 3월. 이때는 색깔이 똑같네요. 네. 이때는 색깔이 똑같네요. 네. 근데 지금 드디어 고점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월봉 색깔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비트와 이더의 월봉 색깔이 엇갈릴 때 거의 어김없이 시즌 꼭지였다. 이 말은 또 한번 이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라고요? 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트코인이 더 달린다라는 건 시즌이 이제 끝났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만 만들 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알트코인이 더 달린다라는 얘기는 그냥 시즌 고점 나왔음에 대한 그냥 관뚜껑 못 받기라고 보셔도 돼요. 2달 연속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건 이제 시즌이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조정이 아니고 흡성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이번 시즌은 빠르면 9월 내로, 늦어도 10월 초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뭐 불안 징후들은 이제 월봉으로 확실하게 컨펌이 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월봉이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아주 순도 높은 월봉 양봉이 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즌 고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11월에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21년 4월에 있었던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21년 4월. 그 이후에 부처빔이 터졌고요. 그 이후에 루나빔이 터졌죠. 근데 또 한 번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흡성이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대로 이제 시즌 종료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주봉 20주 EMA와 MA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지지에 실패한다 그러면 최근 매수한 물량, 즉 20주 MA, EMA, 17주 EMA 부분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전액 손절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지금의 구간이 2024년 1월 또는 2023년 2023년이 아니죠. 2020년 8, 9월 혹은 2017년 8, 9월로 보는 이유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들의 매수에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거의 지난 29일부터 30일 동안 상당량의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을 빠져나가서 매집 주소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구간인데 물론 이제 올더들이 많이 팔기도 팔고 또 그 팔았던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대략 지난 뭐 29일부터 30일까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여기 구간이죠. 4만 개 이상입니다. 이때 꽤나 많은 유동성도 역시나 주입이 되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던져대는 비트코인을 부지런히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포함하면 거의 5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이 단 일주일 정도 만에 거래소 밖을 빠져나갔고 이틀 기준으로 4만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빠져나간 비트코인은 결국 어디로 갔느냐? 매집 주소로 또한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빠져나간 4만 개, 5만 개의 비트코인이 결국 어디로 들어갔느냐? 세력들의 매집 주소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지금은 이제 올더들의 매도세는 상당히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올더들이 그 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지금 뭐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 이른바 이제 시즌 막바지에 나오는 과거 사이클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던져대는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전혀 안 꺾였죠. 신고점을 지금 찍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축적 주소, 세력들의 매집 주소로 들어가는 비트코인의 양 자체가 이미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꺾이지 않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와야지 탑이라는 게 확인되는데 지금은 그 추세 자체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이때 세력 주소로 들어간 이른바 축적 주소로 들어간 비트코인이 정확히 몇 개냐면 41K입니다. 즉 4만 1000개예요. 아다리가 정확히 맞죠.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이 이때 4만 개인데 축적 주소로 들어간 비트코인이 몇 개라고요? 4만 1000개라고요. 즉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내다파는 에라이 썩을 비트코인 가지도 않고 알트 사자, 이더 사자 이렇게 던져대는 비트코인을 냠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즉 28일부터 이때가 29일이거든요. 28일부터 29일간 대략 4만 개의 비트코인이 축적 주소로 들어갔는데 역시 동일한 데이터를 봤을 때 역시 29일부터 28, 29 이때 30일까지 대략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이 이때 기준으로 5만 개고 여기 기준 즉 28일, 29일 기준으로는 대략 4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을 빠져나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력들도 야 이거 비트코인 좀 뱉어라 도저히 비트코인 시장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들이 알트코인 올려주고 이더리움 올려주니까 이제 비트코인 팔고 이더 알트로 바꾸는구나 라는 사실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즉 지금 개미들의 생각과 세력들의 행동은 꽤나 지금 반대입니다. 개미들은 비트 팔고 이더 알트로 갈아타자가 대세죠. 지금 여기서 비트염을 매수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빼고 9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흡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저 새끼 미친놈 코인판 모르고 있네. 지금 대세는 알트지. 온통 알트 불장 내지는 지금 이제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알트 불장, 알트 불장.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시즌 종목. 이렇게 딱 이제 두 개로 나눠지지. 저처럼 9월부터 비트코인이 흡성하는 떡상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장에 아무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9월 보면 됩니다. 9월만 보면 돼요. 9월에도 이렇게 이더와 알트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지 다시 한번 9월에도 이더와 알트가 시장을 끌고 가는지 아니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흡성장이 갑자기 시작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흐름 이거 두 가지를 좀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이더리움도 이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 돌파 1대1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000달러거든요. 약 2만 달러죠.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흡성이 필요합니다. 흡성이. 지금처럼 어기적 비트코인은 뭐 횡보 하락하면서 이더만 그냥 알트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결국 7,500달러를 넘기도 좀 벅찰 것 같아요.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흡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9월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시즌이 종료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